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 정보 알려드리는 투자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2023년 6월 기준 월배당 ETF의 분배금이 언제 7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급받을 분배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추가적으로 각 기초자산별 분배율 지급 순위를 쭉 한번 리스트업 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 숫자가 31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1위부터 31위까지의 분배금 지급 순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 종목별 수익률은 또 얼마나 상승했는지 6월 한 달 동안의 수익률 순위도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분배율과 그리고 수익률까지 합산해서 종합순위까지 매겼으니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분석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월배당 ETF 투자하는 목적을 좀 명확하게 안 가져가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ETF에 투자하는 목적, 그것도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목적은 성장 중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매월 분배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배당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것은 정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오로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당을 나에게 많이 주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욕심쟁이 포트폴리오입니다. 바로 성장과 배당을 모두 다 목적으로 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월 배당이다 보니까 매월 무엇을 지급받게 되냐? 바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인출하기 이전까지는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을 성장주 중심으로 재투자할 것인지 배당주 중심으로 재투자할 것인지까지만 딱 정해놓고 투자를 시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운용 스타일이 일치하게 돼서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월배당 ETF가 정말 많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쫓는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과 일치하는 형태의 새로운 ETF들이 출시됐다고 한다면 그때는 편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만 해보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운용 스타일에 맞는 배당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분배율 순위입니다. 자, 6월달 분배율 순위 탑5고요. 자, 표를 잠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좌측에 있는 것은 순위는 분배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위에 화살표 되어져 있는 것은 전달 대비 분배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분배금은 이제 7월 초에 지급될 분배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분배율의 경우는 분배금 나누기 종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말하는 종가는 6월 말 각 종목의 종가, 그러니까 가격이 끝나는 그 시점의 가격 가지고 분배율을 계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의 경우는 5월 말 종가와 6월 말 종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합순위의 경우는 분배율 순위와 그 다음에 수익률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했고요. 순위는 전체 31위까지 있고요.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은 분배금이 없거나 수익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감안해서 순위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월 기준 배당 가장 많이 준 친구를 봤더니 1위는 미국 나스닥 커버드 콜입니다. 그래서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는 일단은 상승폭은 제한합니다. 상승폭은 제한하고 하락했었을 경우에 옵션 프리미엄이 이제 배당으로 지급되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월 기준도 5월 기준과 대체적으로 이 커버드 콜 전략들의 뭐가 높았냐면 분배율이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그래서 1위의 경우는 1%, 자, 그리고 3위, 4위 커버드 콜 전략의 경우는 0.7%의 약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위와 5위를 보시게 되면 채권 포트폴리오입니다. 채권. 그래서 KB스타, 자, 금융채 액티브는 자, 국채와 그 다음에 회사채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상하게도 6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채권 이러한 종목들이 자, 분배금을 상당 부분 좀 많이 지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기준 분배율, 자, 베스트 탑 5는 일단 커버드 콜 전략과 채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수익률이 많이 났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수익률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올랐는데요. 6월 달에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확실하게 분배금은 많이 주지만 수익률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이러한 형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자, 성장 중심의 탑5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게 되면 미국의 S&P 500,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미국의 S&P 500, 자, 그리고 미국의 리츠,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위의 경우는 5.78%, 3위의 경우는 4.63%, 5위의 경우는 4.27%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자, 대조적인 것은 분배율 쪽에는 마이너스가 주류였는데 이 성장 중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자, 그리고 분배율 수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죠? 분배율 중심의 ETF 종목과 성장 중심의 ETF 종목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부분과 분배율에 대한 부분,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과연 어려운 일인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 있겠고요. 자, 그리고 종합순위를 쭉 한번 비교 분석했더니 역시나 자, 수익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 중심의 ETF들이 상당 부분 종합순위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수익률 성장 탑5가 종합순위에서도 1, 2, 3, 4, 5위 모두 기록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수익률이 나빴을 경우에도 좀 어떻게 좀 분배율과 이 수익률을 비교한 종합순위가 어떻게 나올지도 살짝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어쨌든 간에 수익률에 있어서는 미국의 S&P 500과 미국 리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6월 기준 배당률과 수익률도 탑5는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차지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각 기초자산별 수익률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는 현재 두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위 한 종목은 타임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자, 이 월배당 ETF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금 52원 지급해줬고요. 분배율은 0.51%로 자, 수익률은 2.09, 그래서 종합순위는 1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저도 타임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의 수수료가 정말 비쌉니다. 이것만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월배당 ETF를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타임 포트폴리오 요 종목을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는 커버드 콜 전략입니다. 현재 자,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커버드 콜은 전체 총 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타이거 미국 배당 7%, 3% 프리미엄 다우존스 이 친구들은 자, 6월 20일 기준으로 상장됐기 때문에 아직 분배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순위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위는 마찬가지로 나스닥 100 커버드 콜이 자, 1%의 분배율. 이 친구는 1월부터 쭉 분석을 해봤는데 분배율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거의 막 0.99에서 1%를 대체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측면에서는 정말 매력적인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 왠지 느낌이 그냥 일반적인 배당 포트폴리오 주식일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커버드 콜 전략이다라는 사실까지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분배금 54원으로 자, 분배율은 0.53% 낮지 않지만 수익률은 썩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좀 선택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선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2위 종목은 배당과 성장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선택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 나스닥의 커버드 콜은 온리 배당 중심의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살짝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자, 국내 커버드콜 전략은 전체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쭉 살펴보시게 되면 분배율이 0.71%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은 형편없는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3개의 종목이 있었고요. 얘네들도 약간의 배당 중심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배당과 성장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는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혹시라도 우리나라 거 커버드 콜 전략을 편입하고자 한다면 이 두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 OTM의 경우는 성장 쪽이랑 조금 더 가깝습니다. 아셨죠? 배당 쪽보다는 성장 쪽이랑 조금 더 가까운 형태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되는 이유는 운용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분배율을 많이 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분배금을 조금 줄이면서 수익률을 조금 높이는 형태의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구사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미국 채권입니다. 현재 미국 채권에 투자되고 있는 월배당 ETF는 3개의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 그다음에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그다음에 국채까지 고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채, 국채, 그다음에 하이힐드 채권까지 고루고루 분배가 잘 되어져 있고요. 자, 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분배율 0.53%로 자, 하이힐드 채권이 1위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썩 괜찮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순위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국내 채권입니다. 자, 국내 채권도 상장되어져 있는 게 쭉 4가지가 있고요. 자, 이번 6월 달에는 금융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배율 0.91%, 자,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 0.67, 그 다음에 중기 우량 회사채 0.45, 그 다음에 23년 11월 만기인 요 회사채는 분배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왜냐면 만기가 이제 곧 도래하기 때문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올해는 이상하게 6월달 기준으로 금융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요. 전달로 비교해보면 사실 전달에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았는데 이번 달 6월 분배금을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많이 지급했다. 다만 채권 수익률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식이 많이 상장했었고요. 6월 달에 채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그러한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주식 SCHD 추종하는 ETF 종목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가 바로 이제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기 위해서 상장되어져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두 종목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고배당 S&P, 그다음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빨리 시세들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비교할 만한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분배금,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만 우리가 잘 확인했었을 경우에 자, 배당 성장으로서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괜찮은 전략인지를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종합순위에 있어서도 낮은 편들은 아닙니다. 그죠? 분배율 적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연 한 6% 정도 알파 수익을 목적으로 아마 운용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HD가 바로 성장과 배당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고자 하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게 되면 수익률과 그다음에 성장, 그다음에 배당 중심의 아이들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제한된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0번째로는 성장 중심입니다.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500 등. 그래서 1위를 보시게 되면 수익률은 3.09%, 2위의 경우는 수익률은 5.78. 다만 분배율에 있어서도 적지는 않습니다. 0.25, 0.21. 그래서 분배율은 한 2에서 한 3% 정도의 연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얘네들은 그냥 일반적인 과거의 그냥 분기배당 상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기배당 상품들을 그냥 월배당으로 전환해서 현재 월배당 ETF에 편입되어져 있는 상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중심이다?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군이다, 기초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뭐 다 S&P 500들로 주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썩 그렇게 폭넓은 선택지를 주지는 않고요. 자, 그리고 KB스타의 미국 배당 킹. 자, 요것과 이제 배당 기족을 비교해 볼 만할, 대적할 만한 이러한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달에 이제 6월 달에 상장됐기 때문에 이 7월 이후부터는
어쨌든 간에 분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미국 배당 기족과 S&P 배당킹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의 수익률은 한 달짜리 수익률이 아닙니다. 상장한 날로부터 6월 말일까지의 수익률이다라는 점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기초자산 멀티 에셋 인컴. 얘는 자산 배분형 ETF입니다. 월 배당 자산 배분형. 그래서 매력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배율도 낮은 순이고요. 수익률도 썩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순위에 있어서는 한 중간 정도의 6월 말 기준 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리츠입니다. 자, 리츠가 좀 상당 부분 좀 좋았습니다. 어디서 좋았냐면 이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좋았다. 그리고 분배율도 낮은 편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일본 리츠의 분배율은 0.35, 미국 리츠의 경우는 0.35. 1년으로 만약에 동일한 분배율이 지급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4%대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다음에 6월 말 기준으로 리츠의 수익률이 상당 부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가 종합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라는 점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츠도 여러분들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비중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진 않아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꼭 주식과 채권, 그 다음에 대체 투자를 모두 다 섞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있어서는 그래도 편입을 살짝 고려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자, 자산 배분 형태로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경우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이 있고요. 채권의 경우는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이 있고 끝으로 대체 투자까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비중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포트폴리오, 채권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대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기초자산은 스타일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장 중심 있었고요. 성장 배당 중심 있었고 커버드 콜 중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완전히 배당 중심, 다만 성장성이 조금 낮은 편이고요. 자, 성장하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ETF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분기 배당했던 분배율을 월 배당으로 주는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성장 배당은 현재 선택할 게 없습니다. 그냥 SCHD 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밖에는 선택할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성장과 이 커버드 콜을 어떻게 조금 적절히 섞어보면 이 성장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지급받는 배당금을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성장 쪽으로 몰아갈 것인지 배당 쪽으로 몰아갈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에 있어서도 국제 포트폴리오, 회사채 포트폴리오, 하이힐드 포트폴리오 모두 다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자산들 편입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고민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체 투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 리츠가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투자 비중 설정하시고 어떠한 운용 스타일로 장기간 운용할지를 결정하신 다음에 편입할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